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정입니다.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4대3 한 표 차로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습니다. 조례안 처리를 앞둔 오늘 오전 제2공항 찬반 단체들은 도의회 정문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어 의회를 압박했는데요.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더라도 제주도가 제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조례 시행까지 산 넘어 산입니다. 7시 오늘 제주에서 잠시 후 이 조례 개정안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관련 뉴스와 함께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과 직접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른 기준으로 만들어진 학교 규정 대신 학생들이 참여하는 자치법정을 운영하며 자주적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는 삼성여고 학생들을 고팡 뉴스에서 만나봅니다. 제2공항 대안으로 현 공항 확장안이 거론되면서 소음 피해 문제가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연속 대담에서 박영판 한국항공소음협회장과 항공소음 문제에 대해 짚어봅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련입니다. 제주 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부터 살펴볼까요?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이용해서 다양한 사기 수법이 생겨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시사용어는 로맨스 스캠입니다. 로맨스 스캠이란 신분을 감추고 SNS로 접근해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면 결혼이나 연애를 빙자해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새로운 사기 방식인데요. 어디에 속하고 싶은 심리 또는 외로운 심리 등을 이용한 범죄입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SNS에서 무분별한 친구 추가를 자제하고요. 낯선 외국인과의 인터넷상 교류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교류를 피하고 상대방이 선물을 보내겠다며 링크 접속을 요구할 경우에는 거절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신종 범죄가 최근 제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공항 사업은 제주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이자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결코 비중이 작지 않은 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역이 반대하면 어떤 개발도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공항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최승민 기자입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 천주교 제주교구가 마련한 토론회.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찬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이 공항 사업을 50년 넘는 개발의 역사에 대한 제주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제2공항이나 항만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보존의 가치와 양립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라는 겁니다. 이를 반대, 그 자체로 보면 안 되고 제주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발의 역사성에 대한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지 그 자체만을 봐서는 편협하게 된다. 그러니까 보다 큰 시각에서 발전의 방향을 제주 중심으로 틀 필요가 있다. 관광개발 전공 교수이기도 한 송 위원장은 관광을 정치적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관광객과 지역사회가 맺은 일종의 계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은 좋지만 다른 한쪽은 나쁘다면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며 어떤 개발도 지역이 반대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개발이든 지역이 반대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계약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 위원장은 제2공항 현안에 대해 큰 틀에서의 의견을 전제로 환경이 주요 가치인 제주에서 관광 개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 전문가가 제안한 방식과 주민 합의 의견이 다르다면 주민 합의 과정을 우선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앞서 시사용어 사전에서도 설명해드렸죠. SNS를 하다가 가끔 얼굴도 모르는 외국인들이 친구 신청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SNS로 친분을 쌓은 뒤 돈을 요구해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안서영 기자입니다.
50대 여성의 SNS로 온 메시지입니다. 5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돼 지금은 예멘 파병 의사라고 밝힌 한 남성. 나의 여왕. 당신은 내 전부라는 말로 유혹합니다. 남은 생을 함께 보내자던 이 남성은 한국에 가기 전 퇴직금 100만 달러를 먼저 보내겠다며 이 여성에게 소유권 이전을 위한 비용을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여성이 이 말을 믿고 2차례에 걸쳐 보낸 액수만 8,100만 원.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일주일간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삶이 아닙니다. 그냥 혼자 고민하고 발버둥 2발로 떠봐도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네요. 이처럼 결혼이나 연애를 빙자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가 제주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제주지방경찰청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대략 7건. 피해액만 2억 3천만 원을 넘고 20대부터 50대까지 남녀 구분 없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대부분 해외 파병 미군 등으로 속여 한국에서 만나자며 돈을 보내겠다고 한 뒤 관세 비용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등 해외에 있는 범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대체로 해외 계좌나 대포 계좌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매우 그 추적 및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대전화 보이스피싱에 이어 SNS에까지 침투하는 사기 범죄. SNS를 통해 접근하는 낯선 외국인. 돈을 요구하면 사기부터 의심해야 합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지난달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가 본격 가동됐지만 동복리 주민들의 반발로 180톤가량의 하수 찌꺼기가 순환센터로 반입되지 못해 제주 하수처리장에 그대로 쌓이고 있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는 도두동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자원순환센터로 보내야 하지만 주민 반대로 20일 넘게 부지한 공터에 야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공립치매전담 노인 요양시설을 만들기 위해 올해 70억 원을 들여 대지 6,700여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남원읍에 민간 요양시설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노인 요양시설 20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치매 전담형은 한 곳도 없고 도 내에서도 도립 노인 요양원에 정원 24명의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만 추진 중입니다. 지난 9일 서귀포시 정석 비행장에서 드론 3대가 비행장 인근 상공을 비행해 2시간가량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등 공항 인근에 허가받지 않은 드론이 출현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지난 4년 동안 제주국제공항 인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한 드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13건에 달한다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고 한 한국인 알선 총책 39살 A씨와 중국인 브로커 3명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중국인 3명으로부터 한 사람에 500만 원씩 받고 차량에 은신시켜 화물선을 이용해 목포로 이동시키려다 해경의 단속에 도주했다가 1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국립대병원 파견 용역 노동자들이 속한 보건의료노조 등은 제주대병원 앞에서 2주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며 병원 파견 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파견 용역 노동자들이 오늘 1차 공동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제주대병원 파견 용역 노동자 130여 명은 쟁의권이 없어 파업엔 동참하지 못하지만 전국 국립대병원 파견 노동자와 연대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는 시민 모임은 제대로 된 생태 이동 통로 개설 등을 요구하며 오늘 예정된 비자림로 확장 공사 3구간 벌목 작업을 막는 인간띠 잇기 활동을 했고 이에 시공사 측은 이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피해 1구간에서 벌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위한 벌목 면적은 3만 2천 제곱미터로 현재까지 절반가량 진행됐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와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이 지난해 추자도에서 주머니 나방 유충의 DNA를 분석한 결과 한국 미기록종으로 확인됐고 일본 고유종으로 알려진 진드기 거미 일종도 국내에서 처음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6년 제주에서 발견돼 국내 미기록쟁으로 확인된 미치광이 버섯 일종이 추자도에서도 자생하는 등 이번 조사를 통해 추자도에서 94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논란 속에 휩싸인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보전지구 1등급 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공항과 항만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이럴 경우 관리보전지역에 공항, 항만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몇 시간 전에 이제 결정이 됐죠. 네. 찬성과 반대가 4대3 한 표 차이였는데요. 네, 위원회 위원 구성이 민주당 5명, 무소속 2명인데 그럼 민주당에서도 의견이 좀 갈렸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걸 꼭 도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게 굉장히 좀 죄송하긴 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 위원회의 결정은 아마도 저는 이렇게 봐요. 제주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도민의 이익 극대화, 균형 발전 그 속에서 우리 제주도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고 보아지고요. 기회가 되니까 설명을 좀 해도 될까요? 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좀 궁금해하시고 무슨 어떻게 보면 잘하시는 도민들께서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제주는 절대보전 지역과 관리보전 지역으로 나누어서 엄격하게 좀 관리를 해보자는 네네. 취지죠. 절대보전 지역이라고 하면 한라산 국립공원 그리고 도시지역, 도서지역을 이렇게 좀 나눠서 절대보전 지역을 지정을 하고요. 관리보전 지역은 자연 경관이 수려한 지역, 비도시 지역의 네. 지하수, 경관, 생태를 등급별로 나눠서 네.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은 절대보전 지역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특별법이 네. 명시가 되어 있고 도조례로 관리보전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특별법에는 해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도의회에서 지정 절차, 변경 절차는 엄격하게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고요. 네.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항 항만 시설이 제외가 되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도 좀 예외 없이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해서 좀 더 세심하게 도민을 대표해서 정말 그 세심하게 이 계획이 적절하고 적정한지를 한번 보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번에 이렇게 팽팽하게 뭐 통과가 됐죠. 하지만 내일이 또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텐데 통과 여부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가늠하고 계신가요? 참 속단하기는 어렵죠. 어쨌든 지금 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의견들이 팽팽하게 존재하는 네. 상황이고, 근데 다만 저는 조심스럽게 예단합니다만 아마 의원님들 개개인이 각기 어떤 판단 기준이 전 서 있지 않을까도 보아지고 그 속에 죄송합니다. 제주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민의 이익이라든지 제주도의 미래라든지 아니면 제주도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마도 표결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아마도 의원님들이 판단을 잘 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그렇죠.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쟁점들을 좀 짚어보기에 앞서서 오늘 상임위원회 통과 과정을 나종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고 나서 또 이야기 이어가 보죠. 보전관리 1등급 지역에 공항을 지을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상임위 심사에서 의회와 제주도의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의회는 관리보전 지역에 공항만을 건설하면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제주도는 이미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 사업에 제동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맞섰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주도의 국토관리에 대해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에서 도의회 절차를 받고 지정을 하고 변경을 하는 절차를 관리보전지역의 1등급에 한해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아니, 기본계획까지 다 이렇게 온 상태에서 또 이렇게 하는 거는 환경평가를 통해서 이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부정이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이 이 공항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시선은 의회 상임위 안에서도 엇갈렸습니다. 환경보전 조례가 어떤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거꾸로 도민사회 갈등으로 비춰지는 거 아닙니까? 통과가 된다라면은 자 지금의 갈등도 우리가 해결을 하지 못하면서 이보다 더 큰 갈등을 또 낳게 되는. 결국 개정안은 표결 끝에 찬성 4표, 반대 3표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제주도는 제2요구 입장을 고수하면서 본회의 최종 통과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네. 제주도 공무원들이 뭐 평소와 다르게 의원들의 질의에 강경하게 맞선 것 같습니다. 네네. 제주도는 이 환경 영향 평가 절차가 있는데 굳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가 이런 주장인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오늘 그 답변 내용이 이례적으로 아마 준비를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네. 당당하게 자기 소신을 밝히는 모습에서 저도 깜짝 놀랐고 또한 앞으로도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그의 책임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어떤 말씀이시죠? 이를테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동의안이 도의회에 상정되고 거기에서 부결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다 이런 논리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네.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얘기였다 그렇게 보아지는 게 지금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환경영향평가 협의 동의안이 의회의 동의가 거쳐지고 나면 경미한 사항들, 지금 이 공항 내에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이 한 4만 제곱미터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전체 면적은 150만 굉장히 제곱미터거든요. 작은 면적이면 네. 경미한 상황이면 해제하고 30% 어떤 규정은 30%를 적용하고 어떤 규정은 10%를 적용해서 여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네. 되면 그 다음에 견제장치는 아예 없어진 겁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도정에서 명확하게 도민들께 해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이제 제2공항 면적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이 조례를 놓고 찬반 의견이 격하게 오가는 건 이 제주도 의회가 2공항에 이렇게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법적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인데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글쎄 보시나요? 그 뭐 딴지 걸기 아니냐 발목 잡기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그 도민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 매항이 건설되어질 때도 절대보전적 해제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했거든요. 물론 날치기라는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만 네네. 그런 절차를 거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동의안도 의회를 통과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마치 이게 2013년에 일부 이렇게 해서 통과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마치 그것을 의회가 딴지 걸기다 발목 잡기다라는 게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이 아니면 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충정이라고 받아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안이 제2공항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조례안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뭐 피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다고 보시는 당연히 거죠. 네. 지금 공항 항만도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할 때는 절대보전지역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네. 관리보전지역도 똑같이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인 것처럼 그래서 적법하게 이 계획이 적절하고 적정하다면 네. 의회가 오히려 도우면 돕지 반대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 계획이 적정하고 적절하냐 그리고 도민의 이익이 부합하냐 네. 이런 면에서 저는 당당하게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소한 2공항 건설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는 찬성적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으시겠어요? 뭐 사회자님 좀 되게 실례지만 뭐 연세가 어떻게 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인생에 한 번 오는 일은 아니고요. 네. 공항이나 항만이 그렇게 뭐 뚝딱하게 해서 뭐 하고 그 다음에 하자 이런 거는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보아지고요.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뭐 아시다시피 지금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예비 타당성 검토 용역 두 개의 외국 자문기관의 보고서 이 내용들이 서로 상의하고 네. 제주도정이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하시든지 네. 도민 여러분들께 소상히 설명하는 자리를 하십시오 하는 것들은 사실은 안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오로지 기본 계획에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만 반영하겠습니다 하고 마치 마이웨이로 가고 있는데 네. 의회라도 나서서 이건 해야 된다라고는 오히려 어떤 절차적 절차절명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이게 꼭 네, 필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좋은 말씀 해주시고 계신데. 예. 하지만 이게 또 보면 지금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막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이렇게 조례안에 반발하는 분들을 어떻게 좀 설득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상임위를 주재하면서 네. 시작 말씀에서부터 중간부터 나중에 산회의 얘기에서도 도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네네. 중요한 것은 이게 아까 말씀처럼 2015년에 확정이 되어지고 나서부터 끊임없이 갈등은 양산해 왔어요. 네. 그러면 집행기관인 도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국토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절차적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주민 상생 방안, 주민 합의 이렇게 되어지면 청와대에서 적극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부합하게 행동을 했으면 저는 이 갈등은 정말 어떻게 보면 도민들께 최소한 박수는 못 받더라도 아 그런 일 하는구나 충분히 이해해 이 정도 수준까지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이번에 이제 내일도 통과가 된다고 해도 도지사는 이걸 제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도정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합니다. 그리고 도정은 이 기회에 정말 KBS 혼자 열심히 정말 해주셔서 저는 도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갈등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도정이 먼저 풀어가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의회를 보고 이거 해도 필요 없어. 니네 나 제의 요구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의회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저는 도정과 의정이 수레바퀴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과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본회의 소식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도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내일 나와주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짤막 대담이었습니다. 복잡한 지역사회 현안을 좀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청량한 계곡의 물소리를 감상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마음이 편안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순서 역시 이렇게 희망이 되고 따뜻한 위로가 되기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는 고팡 뉴스입니다. 오늘은 활발한 동아리 활동과 함께 학생 자치 법정을 통해 자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는 삼성여고 학생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삼성여고의 활동이 궁금하시다고요? 성화에 못 이게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삼성여고 바로 고고고! 고팡 속에 고이고이 간직한 보물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고팡 뉴스. 오늘은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등교하는 학생들로 가득한 학교, 제주 삼성여고 소식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친구들이 학교 소개를 해드릴게요. 삼성 집중! 좋아, 집중해!
저희 학교만의 특별한 체육대회, 학생들의 열띤 응원 다 함께 보시죠. 저희 삼성여자고등학교는요, 학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실과 비가 갑자기 올 때 스스로 빌려서 스스로 반납할 수 있는 양식무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와, 저희가 이런 학교에 다니고 있다니 정말 꿈만 같네요. 맞아요, 저희 삼성여자고등학교 짱! 어서오세요. 삼성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매년 어려운 친구들을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삼성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삼성카페에서 나온 모든 수익금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기부됩니다. 마음씨마저 고운 우리 삼성여고 학생들 어떠신가요? 저희가 준비한 학교 소개 괜찮았나요? 이번에는 저희 학교만의 특별한 자랑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교학대 아르모니아 윈드 앙상블인데요. 그 특별한 하모니를 지금 들어보시죠. 아르모니아는 조와 어울림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로 삼성여고 아르모니아 윈드 앙상블은 각종 교내 행사와 도내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음악제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1학년 때부터 교학대 학생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다양한 행사도 다니고 이제 체험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같이 합을 맞추고 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중력 같은 것도 생기고 서로 간의 유대감도 생겨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순서는 삼성여고의 핫 이슈 현장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어른들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학교 규정 대신 학생들 스스로 규칙을 정한 학급 헌법을 통해 학급 자치법정을 운영 중인데요. 오늘은 1학년 2반에서 학생 자치법정이 열렸다고 합니다. 학급 자치법정은 학교 차원의 일방적 체벌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학기 초 각 학급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지켜야 할 약속을 담은 학급 헌법을 제정하는데요. 친구들이 아무래도 좀 더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고 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좀 더 책임감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규칙을 지키지 않아 상벌점이 초과된 학생은 학생 자치법정에 회부되는데요. 학생 스스로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이 되어 재판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합당한 변호를 했을 경우 긍정적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구태란 학생의 판결 내용입니다. 구태란 학생의 총 벌점 19점 중 10점을 감경하고 학교폭력 캠페인 참여 1회 5점, 학급 친구들에게 돌아가면 칭찬해주기 1회로 2점, 선생님께 사과 순례하기 1회로 2점 총 9점의 교육처분을 선고합니다. 이번에는 동아리 뉴스 시간입니다. 여러 동아리 중에서도 10년 가까이 아주 특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사회조사 동아리 어들의 가복화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황유정 리포터가 자세하게 전합니다. 네, 저는 어들의 가복화 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황유정 리포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동아리는 제주 문화와 역사 그리고 인문 상경 연예 가치를 발굴하고 알리는 사회조사 동아리입니다. 올해 저희는 제주 문화 중 보존의 가치가 있고 제주 고유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서귀 진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뭘 만들고 계신데 뭘 만들고 계신 거예요? 서귀포의 구도시민 서귀진성을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지역 활성화를 시키고자 홍보 판넬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들의 가복화 동아리에서는 직접 준비한 홍보물을 가지고 도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서귀진성을 알리기 위해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제주도 시민으로서 이러한 가치들을 알리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들의 가복화 서귀진성으로! 지금까지 제주 삼성여고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끝까지 고팡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팡뉴스 삼성여고 학생들 만나고 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항공소음 문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제2공항 대안으로 기존 공항 확장 방안이 거론되면서 이 공항 소음 피해가 또 다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제 항공소음 피해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데 이어서 오늘은 항공소음 전문가를 모시고 대안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영환 한국항공소음협회장 나오셨습니다. 협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현재 이 공항 반대 측에서 전문가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이 제2공항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요새는 공항하면 소음이 따라붙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검토위가 이제 새로 이제 4월 달이 시작됐는데 그때 한 분이 이제 일신상의 사정으로 빠지게 됐고 제가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김해 신공항도 검증을 하는 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네. 또 그다음에 2년 전에 현 고시에 대한 제주공항에 대한 평가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 측에서 이렇게 추천을 했다고 해서 저는 반대적인 입장은 아니고 네. 전문가 입장에서 뭐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과 자문을 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으로 일단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로 객관적인 의견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질문을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2공항 성산업추진위원회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항공소음협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방공항 용역 수주 과정에서 비리 혐의로 고발된 단체임을 확인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주장에 대해서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네. 일단 저희 협회는 다른 공항에 대한 용역 평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가 어떤 사람한테도 고발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무엇을 확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오히려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팩트 체크가 됐네요. 그런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정확하게 없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박 회장님이 관심을 받게 된 게 기존 공항 확장 시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제 방안을 제시하셨잖아요. 제주공항에서 사용 빈도가 낮은 남북 활주로, 그러니까 바다 방향으로 500m 정도 연장하는 방안인데 이게 얼핏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죠. 일단은 제주공항 활주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주로 이제 동서 활주로는 메인으로 쓰고 있고요. 주로 쓰고 있고요. 남북 활주로가 먼저 세워져 있었지만 지금 활용도가 3% 미만입니다. 네, 남북 활주로가 지금 그림에 보이는 짧은 바다 쪽으로 가는 활주로죠. 네. 그런데 이제 이 활주로를 활용하면서 현재 문제가 뭐냐면은 큰 기종은 뜰 수가 없습니다. 이륙거리가 짧아가지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큰 기종을 띄우기 위해서 바다 쪽으로 많이 내리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재 737과 같은 C급 기종을 이쪽으로 이륙을 전용으로 하는데 단지 조금 더 여름이라든가 그다음에 중량이 많이 나갔을 때 안전을 위해서 500m 정도를 더 활주로를 연장을 하는 방안 쪽을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활주로를 연장을 하면 이제 소음 피해가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체적으로는 한 40% 가까이 주는 걸로 저희는 예상이 됩니다. 40%? 지금 나오는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지금 저 그림에서는 일단은 적색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청색 부분은 기존에 이제 고시되어 있는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색 부분이 이번에 이제 만약에 남북으로 90%를 바다 쪽으로 3일 방향으로 이렇게 했을 때 등고선이고요. 그다음에 회색 음영이 실제로 75 웨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음 대책 지역 안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40% 정도 가옥 대비 40% 정도 주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회색 부분의 면적만큼으로 소음의 대책 지역이 지정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바꾼다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하지만 지금 이 경우에도 피해를 보는 마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전부 다 줄면 좋은데 지금 용담동 월성 쪽 그러니까 북쪽으로 이륙할 때 남쪽에 있는 마을 쪽은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발생되는 소음과 후류 때문에 피해가 조금 더 늘어날 거로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것도 외국의 경우에는 이게 낮게 이륙하는 상태의 뒤에 후류와 그다음에 소음을 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월성마을 쪽은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네. 이쪽을 집중적으로 소음이라든가 후류에 의한 분진을 줄이기 위해서 방음벽을 세우게 되면 설계해서 세우게 되면 지금 보이는 저게 그 방음벽이란 말씀이시죠? 네, 지금 뭐 그렇습니다. 고속도로에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그 후류, 그러니까 엔진 후류도 버틸 수 있고 그다음에 네. 높이도 좀 일반 방음벽보다는 좀 높아야 될 겁니다. 그 효과를 그러면 가지려면. 이제 월성마을 쪽 소음 피해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네. 분진 피해도 줄일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아까 뭐 500m까지 연장 말씀하셨는데 네. 남북 활주로를 연장을 하게 되면은 바다 쪽에 오는 피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다를 그냥 매립을 하게 되면 네. 그 아무래도 생태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발생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것을 갖다가 기둥을 올려서 파일을 봐서 기둥을 올려서 그 위에 건축물을 짓고 네. 그 밑에다가 생태계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어류 생태계를 위해서 네. 수중 어초를 갖다가 만약에 지금 한다면 보이는 이게 수중 네. 어초인 거죠. 네. 네. 이런 것을 두게 되면 오히려 지금보다도 수중 생태계는 더 긍정적인 쪽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매립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네. 건가요? 매립하지 않고 그럼 다리처럼 이렇게 교량을 놓는 그렇죠. 건가요? 교량과 같이 네. 교각으로 띄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나오는 이제 도로도 살릴 수 있고 네. 그 위로 이제 활주로를 올리고 또 어초를 넣기 때문에 바다 생태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네.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군요. 국토부와 용역진에서 또 ADPI에서 제시한 대안을 검토한 결과 이 공항 소음 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아서 탈락시켰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나온 그 용담동 대책위에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협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네. 소음 부분에 있어서 탈락했다라는 거는 뭐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오히려 줄었는데 탈락시킨 건 이해가 안 되고요. 네. 단지 이제 기상에 대한 부분도 또 이제 집었습니다. 네. 근데 기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현재도 이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활주로를 500m를 더 늘린 거고요. 네. 그리고 교차 활주로를 활용을 했을 경우에 유리한 점은 뭐냐면 제주같이 다양한 풍향이 있을 때 그 방향 선택이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안전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관제에서의 안전적인 부분은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교육이라든가 어떤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인 쪽의 답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풍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방향을 바꿔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있기 때문에 좋고 환경 훼손도 최소화할 수 있고 네. 소음도 좀 줄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속 대담에서는 어제와 오늘 이틀간 항공소음 문제에 대해서 찬반 측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시간 이 소음 피해를 입어온 공항 인근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햇볕이 풍부하게 내리쬐다는 절기 소만이었는데요. 절기답게 볕이 따뜻했지만 기온이 어제보다도 다소 떨어지고 바람도 약간 강해서 조금은 쌀쌀했던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다시 기온이 오르며 따뜻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며 6월 초순에 해당하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 시각 하늘은 맑은 모습인데요. 내일도 중국 남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종일 맑은 날씨가 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맑은 날씨에 자외선까지 강해서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에서 18도 분포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도 물결이 최고 2m로 높지 않겠는데요. 내일 해상 활동하기에는 무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소식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진통 끝에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상임위 관문을 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이런 혼란을 제주 사회가 겪는 건
뒤늦게 난개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오늘 제주를 찾은 이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어떠한 개발이든 그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주민의 행복이 우선이기에 지역에 반대하는 개발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7시 오는 제주가 오늘의 말로 꼽아봅니다. 7시 오는 제주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